임장활동부터 가격 조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이 남아있네요. 계약은 무조건 안전한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고객에게 안전한 계약은 물론이고 중개인에게도 안전한 계약이 되어야 하죠. 하자 있는 계약은 분쟁이 생기고 중개인을 피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너무 서둘러서 하면 안 됩니다. 공부상 서류 검토는 당연하겠지만 계약서에 넣어야 할 사항들을 잘 점검해야 하는 거죠. 특히 계약 당사자들의 요구 조건을 중개 과정에서 체크하고 조율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분쟁이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잘 요약해서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나 부동산협회에서 제공되는 연수교육의 강의나 책자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고, 계약서 체결을 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고 계약서 작성을 꼼꼼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많이 쓰다 보면 쉽게 끝나는 계약도 있지만 어떤 계약은 몇 시간씩 걸려서 마무리가 되는 계약도 있고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잘 작성한다는 것은 중개의 완성이기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 시에는 신속한 계약을 통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부드럽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특약사항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몇 가지 특약사항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면적에 관한 사항인데요. 실제 사용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공부상 면적을 잘 기입한 후 특약으로 면적이 다른 점을 기입해야 하고, 허가 면적 이외에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상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실측한 면적이 아니고 유관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실제 사용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면적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또 하나의 예는 계약서상의 면적은 100제곱미터인데 실제 사용 면적은 150제곱미터이며 주방 뒤쪽 창고 면적은 위반 건축물로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 납부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불법 건축물 철거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한다. 다음으로 인허가 관련 특약사항을 살펴보면, 상가중개에서는 건물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이 건축물의 용도와 맞아야 하기에 중개인은 사전에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고 관청의 인허가 관련 사항이나 가능업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확인된 사항을 꼭 고객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은 본 점포에 식당업종을 할 예정으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만약 인허가에 따른 비용 발생 시에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고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권리금에 관한 특약 사항입니다.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 권리금에 포함되는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하고, 특히 영업권 관련 사항, 시설, 비품 사항들을 잘 체크해서 계약서에 명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권리금에는 본 점포에 있는 모든 시설과 비품을 포함한다 라고 해야 하고, 주요 비품 목록을 작성하고 사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인은 권리금에 제외되는 비품을 가져갈 경우 꼭 그 사항을 기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렌탈 비품 정수기는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 또는 인수하지 않기로 한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영업에 관한 노하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수해 주기로 한다 라고 명확하게 해야 하고, 간혹 양도인은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서는 동일한 업종이나 유사 업종을 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기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약금에 관한 특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른 위약금 약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조건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 채무불이행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명확한 위약금 약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라든가, 어떤 조건부 계약이 되었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으로 얼마를 주고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며, 해제에 따른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특약을 넣으면 됩니다. 끝으로 권리양도 양수 계약 체결 시 보증금, 월차임 인상에 관한 사항인데요. 권리양도 양수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고지했던 보증금과 월차임보다 인상된 금액을 임대인이 제시했을 경우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시 권리양도 양수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과 월차임이 인상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계약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특약이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잘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계약의 마무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